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조은진 후보를 모셨습니다. 이 대선 후보로서의 그 입장은 지난번에 한번 모시고 들어봤습니다만 지금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국힘당의 그 내홍이라 그럴까요? 여러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또 국힘당 선대위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만 부패 집단이다. 심지어 그 김종인은 뭐 파리떼다. 그 앞에 똥자가 생략돼 있겠죠 아마. 그 파리떼다 뭐 이런 말이 나오고 뭐 또 그쪽 사람들은 또 이준석을 못 몰아내 가지고 오로지 하는 게 반이 이준석 투쟁이나 하고 있고 이런 식의 뭐 여러 가지 사정이 그 겹친 끝에 지금 윤석열 지지율이 폭락해서 이대로는 필패당하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국힘당 사정은 아마도 가장 예민하게 보고 있는 분이 우리 공화당의 조은진 후보일 겁니다. 그 국힘당의 선대위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아마도 지금도 그 돌아가는 사정을 탁 뭐 누가 뭐 한다 한마디 들으면 아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가 아마 눈에 보이듯이 뻔히 보이실 텐데 모시고 어떻든 보수권 전체로 출구가 없는 것인지 한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아침에도 어디 가셨어요? 성남의 모란시장 오늘 장날이라서 예. 저희들이 69차 예. 전국시장을 포항 죽도부터 예. 자갈치, 뭐 부산 자갈치, 마산 어시장 해가지고 시장에 가서 물건 사주게 하는 물건을 거죠? 많이 삽니다. 저희들이 오늘도 얼마나 샀습니까? 저는 한 25만 원치. 아이고 많이 사셨네요. 그 개인적으로. 예,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우리 당원들이 가면은 뭐 아무튼 많이 사거든요. 그 예. 시장에서 이제 다 알아요. 아, 조은진 우리 공화당 오면은 물건을 싹쓸이가 간다. 예. 우리 당원들이 뭐 본인 집에서 먹는 거 기왕이면은 조은진하고 다니면서 사주자. 예. 이래가지고 69군데 다녔어요. 서울의 광장시장도 시장을. 갔다고. 그러니까 이제 시장 민심을 제일 많이 안다 이래 보시면 되고요. 예. 또 하나는 뭐 제가 서울서 사실 제가 돈이 없으니까 예. 뭐 서울에 전세 얻을 돈 없어요. 그래서 집은 대구에 있고 집사람 와이프하고 아들을 놓으면 대구 있고 저는 이제 서울 와서 아들은 이제 군대 서울에 제대하고 그러면 어떻게 사십니까? 자취하죠. 14년째. 자취라는 게 말이 됩니까? 뭐 직접 해 드시는 직접 건 해 아닐 먹죠. 테고. 해 먹습니다. 저는 뭐 아무튼 요리를 굉장히 빨리 합니다. 밥까지 해서. 직접 하세요? 직접 하죠. 제가 잘하는 요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국회에 있을 때는 우리 보좌진들 한 번씩 밖에 나가서 제가 직접 된장찌개, 김치찌개 찌개려가지고 해줬더니 자기 먹어본 된장찌개, 김치찌개 중에 제일 맛있다 그러더라고. 아유, 자기들이 모시는 당대표가 해주는 거니까 맛있겠죠. 아무튼 그 요리하면 재밌습니다. 오늘 성남 모란시장에 가셨습니다. 예. 며칠 전에 대치동에도 번쩍하신 것 대치동 같은데요. 했죠. 그것도 가게 사주는 뭐 그런 거 아니죠. 있습니까? 그건 아니고 이제 우리 대치역에서 토요 집회, 토요 집회를 해서 거기서부터 행진해서 삼성병원까지 갔다 왔죠. 그래 되었군요. 그런데 그 뭐 지금 화환이 자유의 물결 화환이 산성을 잃었으면 3,000개가 지금 들어와서 그 뭐 자꾸 철거하라 하는데 그래서 아니 뭐 윤석열이 법원 앞에 건 다 놔두더만 우리가 각자가 자기 돈을 내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아이디어는 제가 냈죠. 대통령께서 자유를 얻으시는데 예. 뭐 표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뭐가 있겠느냐. 예. 성명서 내고 제가 뭐 TV에 나가서 얘기하고 이런 것보다는 우선 우리가 민심의 출구를 한번 전달해보자. 네. 그래서 화환을 한번 합시다 했는데 저도 이만큼 많이 들어올 줄 몰랐어요. 3,000개 같으면은 그게 뭐 엄청난 돈도 엄청난 돈인데. 돈이 이제 엄청나죠. 돈이 엄청나죠. 저도 돈 계산하면은 이거 뭐 너무 또 신세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한편으로 봐서는 아마 기네스북에 올라올 것 같아요. 3,000개 같으면 이런 그 삼성병원이 있는 거 한 블록을 다 싸겠는데요. 한 블록을 해서 돌았잖아요. 거기 양옆으로 한번 돼가지고 이렇게 도는 데까지 돼 있죠 지금.
아, 그 장관이겠네요. 저도 구경은 한번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토요일 날 봤더니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셨는데 자기가 보낸 화환에 사진 찍으러 온 분도 많아요. 찾을 수 있겠나요? 찾을 수 자기가 찍어 있나요? 보냈는데 화환 옆에서 사진 찍고 그것을 다 기념으로 갖고 있는데 아마 그게 민심 아니겠습니까? 다 박근혜 대통령 묻고 뭐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이 텔레비에 누가 하더라고. 야, 화하는 거 보니까 아직 저분 살아있다고.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 쪽이나 당초에 윤석열 검사, 검찰총장을 보수 후보라고 생각해서 영입했던 측이나 화한 3,000개는 상상도 안 했을 겁니다. 상상을 못하죠. 누가 예, 이미 끝났다. 누가 3,000개를 모으겠어요?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겠죠. 지금 쉽게 생각하고.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네. 역대 정부에서 네, 정권이 무너진, 특히 좌파 정권이 무너진 것은 부정부패 때문에 무너졌잖아요. 예, 뭐 노무현, 노건평 씨라든지 노무현 가족 네. 문제,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3명 문제, 예. 뭐 YS 때도 뭐 현철이 문제,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김현철 교수. 그때는 누가 나섰냐? 검찰총장이 나선 거예요. 네, 검찰총장이 칼을 든 겁니다, 정권에. 네, 그런데 저는 그 3월 달에 검찰총장 그만둘 때, 예, 야, 이거는 문재인 좌파 정권의 권력 게이트에 사명권을 주는 거다. 예, 아니,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정권 교체를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누가에 의해서 하던 정권 교체가 중요한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저렇게 뭐 젊은 사람들하고 빡을 치고 있는데, 예, 40%를 하잖아요. 예, 권력 게이트 수사해가지고 두세 건만 터지면요. 네, 저 20%대로 떨어진다고요. 네, 그럼 정권 교체는 가요. 네, 윤석열이 아니더라도 예. 누가 우파의 후보가 나오더라도 정권 교체 가는데 이게 7월 말에 나와야 될 사람이 네, 3월 5일 날 나왔잖아요. 예. 그것부터 무너진 겁니다, 사실은. 예, 말하자면 정권 말기 수사를 포기한 거죠. 포기하고 그다음에 검찰총장이 나가면은 누가 들어와서 중수부장부터 해가 다 이제 교체돼가지고 못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 생각을 잘못했다. 저는 뭐 신랄하게 그때 비판했어요. 왜냐하면 뭐 그게 국회에서 예. 출마를 못하게 하는 법을 못 만듭니다. 예, 그거 만들면 이제 뒤집어지잖아요. 예, 그때는 자기가 내가 대통령이 안 되더라도 문재인 정권의 이 악법, 악행, 예. 그다음에 반체제, 그다음에 반시장 경제에 대한 또 권력 게이트에 대한 아니 걸 뭐 본인이 그런 의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수사를 했으면은 네, 그때 30%초 나갔거든요. 부동산 사태 예. 터져서 20%대로 떨어져 본다고요. 예, 그러면은 정권 교체는 쉽게 가는데 이게 주변 사람들이 문제잖아요. 본인도 문제지만은 아 내가 대통령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사태를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예, 문재인 정권이 20%대로 떨어졌으면요. 윤석열이 아니더라도 누구가 의해서라도 정권 교체는 되는 예.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는 정말 시대적으로 역행이다. 예, 왜 자기가 대통령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냐. 네, 자기는 잘못된 적폐, 붉은 적폐를 수사를 해서 검찰총장으로서의 역할을 단단히 하면은 네, 그러면은 자기한테도 기회가 생기고 예, 또 하나는 다른 후보한테도 정권 교체는 쉽게 할 수 있는데 네. 그 기회를 놓쳤잖아요. 그 놓치고 나니까 뭐 주변에서 뭐 윤석열하고 뭐 난리 했잖아요. 그래서 세울 때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보수 전체가 왜 집단적으로 약 먹었습니까? 어떻게 첫째는 그렇게 되었어요? 그것을 주동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자기의 트라우마죠. 예, 자, 윤석열은 한패잖아요, 한패. 예, 박근혜 대통령을 등 뒤에 칼 꽂은 배신했던 탄핵파들이나 예, 그들이 요즘 내각제 하겠다고 난리잖아요. 네, 그들이나 윤석열은 한패잖아요, 패거리로 따지면. 네, 한쪽은 대통령, 죄 없는 대통령을 탄핵시켜버렸고, 예. 뭐 김무성, 유승민이가 쭉 그랬잖아요. 지금 권선동, 한쪽은 그 잡아넣고. 권성동, 장재원 다 그렇다고. 한쪽은 수사를 했는데 묵시적 청탁을 하면서 45년형을 때렸고요. 두 번째는 하루에 10시간씩 일주일에 4일을 6개월을 솔직히 이런 표현이 아니라 끌고 다녔다. 끌고 예, 수치스럽게 수갑 채워가지고 예,
재해도 지금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네. 그걸 못 견딘 이재수 사령관은요 자살했잖아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에 받았던 치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감정이 저분 웬만한 분이 아니니까 버티고 있었지. 네. 그런데 그러다가 그렇게 아프다고 하소연을 하고 해가지고 형집행정지 2번 시켜가지고 신청했더니 거부했죠. 그때 우리 난리 났죠. 제가 구속 사유가 안 되는데 구속 기간 연장해가지고 재구속할 때 14일 단식했잖아요. 국회에서. 예. 자, 그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이 뭐 저는 뭐 윤석열 후보를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사실은 뭐 별로 관심 밖의 사람이었어요. 예. 그런데 저 사람 이상하다. 예. 그렇게 변화무쌍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또 자기가 뭐 점술가들이나 역술가들이 해서 그런가? 아무튼 저는 뭐 누구한테 만났다는 것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정법 말고 또 있습니까? 또 있죠. 또 있죠. 뭐 왕자는 누가 써준 거예요? 그 김건희 여사가 쓴 그거는 겁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시장 가서 장 보기 전에 켰어요. 손바닥에 왕자 선다고 왕이 되는 게 아니고 시장 오면은 물건을 제일 많이 사준 사람이 왕이니까 오늘 시장에서 우리 왕노릇 한번 합시다. 그랬지 내가. 그래서 아무튼 그때 제가 느낌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예. 그러니까 같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뭐 자기들은 죄라고 아니라고 하지만 이제 죄라고 드러날 거예요. 손을 잡은 거죠. 동맹을 한 거지. 예. 쉽게 말해서 네. 두 사람이 두 척이죠. 하나는 탄핵파들, 예. 요즘 말하는 내각제 세력들. 예.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모질게 예. 법적 잣대를 갖다 가지고 됐는데 다 태블릿 PC도 가짜, K미디어 재단도 증거 채택 안 되고 증거 채택됐다는 게 저 말 세 마리, 말 세 마리 세 마리 가지고 예. 79억 그것도 임대 종급 예. 독일에서 관리하는 비용 다 합쳐가 79억 가지고 대통령이 지금 45년 구형을 때리는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러면 또 한편으로 봐서는 저는 이렇죠. 나왔으면 좀 잘했으면 좋겠다. 한편으로는 예. 종전교체가 국민의 명령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출마 선언 2달 됐는데 그때 제가 출마 선언에서 이랬어요. 내가 이준석하고는 여러 사람 얘기 들었더니 대화가 잘 안 될 것 같다. 네. 뭐 그 사람을 내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뭐 그런데 아무튼 이 해법을 뭐 우리 우파가 단일 후보를 안 하면 힘든 상황이 올 거다. 네. 그러면은 해법을 누가 풀어야 되느냐? 윤석열이 풀어야 된다. 예. 윤석열이. 그때 제가 생각하니까 윤석열 너무 과대평가한 거예요. 예. 지금 생각하니까 아니 그 해법을 풀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기다려 봤더니 저는 뭐 사실은 그 지금 국민의힘에 뭐 후배들도 많고 선배들도 있고 뭐 그런데 제 대부분 다 후배죠. 뭐 여러 얘기도 많이 하죠. 저는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그때 내가 몇 번 경고했어요. 지금 이래 안 된다. 그때라 하면 언제쯤이었어? 윤석열이 들어와서 뭐 지지율이 뭐 50% 가까이 갈 때 아닙니까? 예. 예. 그때 내가 좌파들의 카드가 무궁무진하다. 예. 무궁무진하고 그거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안 된다. 그러면은 앞에 세우는 얼굴들을 국회의원들이나 앞에 알려졌던 뭐 김종인 얘기 나오고 그럴 때잖아. 다 빼라. 그러지 말고 새로운 인물을 집어넣어야 된다. 예. 구닥다리 인물들 말고 그러면은 윤석열이 예를 들어 정권교체를 해서 그 당시에는 좀 뭐 50%까지 가까이 됐으니까 네. 그러면 윤석열이 정권을 잡으면은 이 사람들이 앞으로 전국 운영을 하겠다. 예. 뭐 보여주잖아요. 뭐 일종의 섀도우 비슷한 느낌의. 그래서 자기 섀도우 캐비넷을 이제 약간 열어주잖아요. 네. 우리 제가 정권 잡으면 이런 사람들하고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좌파들은요, 워낙 이게 전술 전략이 변화가 심한데, 예. 오른쪽이 선거 때 가장 할 수 있었던 게 그 개혁이에요, 개혁. 예. 좌파보다 훨씬 뛰어넘는 개혁을 해야 되는데, 예. 정책으로 개혁을 하기에는 설명이 너무 긴데, 예. 사람 물건으로 개혁하면은 그거는 씹어져요. 예. 그러면은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좌파 소위 말하는 그 붉은 적폐, 예. 청산하자. 두 번째는 이참에 예. 깨끗한 정치 한번 해보자.
네 검찰총장 출신이고 검찰 출신 아니냐. 예. 그럼 법치는 제대로 하겠다. 예. 기대가. 예. 지금은 다 무너졌지만. 예. 세 번째는 세대 교체하자. 예. 화두를 그렇게 들고 나왔어야 돼요. 자, 적폐청산은 국민의 열망이다. 정권 교체라는 게 문재인하고 손잡으라는 게 아니고 문재인의 붉은 적폐를 뒤집어 놓고 대한민국 정상적으로 돌리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첫째. 두 번째는 개혁적 과제를 던져라. 예. 국민들한테. 세 번째는 그 개혁적 과제를 스피킹할 수 있는 사람을 내세워라. 네. 그러면 저 사람이 앞으로 이 부분은 저 사람이 윤석열 정권에는 하겠다. 네. 이게 세 가지가 이루어지면요. 국민들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제가 이 말을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했어요. 그때요. 저 사람들 기고만장하더라고. 왜? 지지율이 뭐 40%, 50% 되니까 뭐 암만 떨어도 정권 교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정치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정치를 29살 때 국회 보좌관을 그러니까 소위 했으니까. 본질적으로 말하자면 윤석열이 과연 보수 후보로서 정당성이 있는가? 그 다음에 윤석열 개인의 소위 능력이 있는가? 그다음 윤석열 주변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이미지를 주고 있는가? 하는 세 가지 측면에서 다 이게 지금 미달이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본인이 정치를 모르는 거하고 기본적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하고는 다르잖아요. 예. 제가 결정적으로 어느 방송 가서 뭐 개똥 같은 소리라고 한마디 했더니 130만이 보더라고. 제가 놀랐는데 왜냐 그러면은 아니 돈 없는 빈곤층이나 그다음에 교육을 많이 받지 않은 오늘 아침도 그 얘기 하셨죠. 자유를 잘 모른다 그래서 내가 무슨 개똥 같은 소리 하냐. 예. 아니 우리가 어느 정도 중산층 이상 돈을 갖고 있어도 예. 상대 비교로 봐서 난 돈은 없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박사학위 받은 사람에 비해서는 석사학위 받은 사람이 난 덜 배웠다고 보는데 네. 그래 따지면 저 국민의 1% 빼놓고는 다 적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네. 그것은 우리 정 대표님 잘 아시지만 막스 레닌주의에 나오는 거예요. 엘리트들이 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우매한 노동자 농민을 일으켜가지고 민중봉기를 일으키는 거. 아니 이 사상 자체가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저도 정치학을 했기 때문에 아니 저 사람이 도대체 온 국민의 99%를 적으로 만드는구나. 아니 그러니까 보통 보수 우파를 그런 식으로 규정하는 게 좌파들의 말버릇이에요. 아니,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좌파들은 폭탄으로 많이 무서 그런가? 늘 이 소위 그 포도주 좌파, 강남 좌파들? 벤처 좌파, 강남 좌파들이 하는 말이 말하자면 이 서민들 못 배운 사람들이 이 블루넥, 예? 막노동자 이게 보수를 지지하지 말이야. 왜 멀쩡하게 배우고 돈이나 있고 이런 사람들이 진보를 지지 안 하겠는가? 뭐 하고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 지식인들의 오만이죠. 예, 그 지식인은 전형적인 좌익적 지식인들의 오만인데. 지식인들의 예. 오만이고. 그 얘기를 툭 했어. 변장술이지 변장술. 예, 그 얘기를 툭 해서 저도 놀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니 국민의힘에 홍준표 홍준표 선배 요즘 뭐 정문홍답 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나오던데 내가 홍준표 선배 몇 마디 했더만 난리더라고. 홍준표 보고 잡놈이라 해놓고 요즘은 또 홍준표한테 손 내민다 그래서 그게 아니고 내가 그랬어요. 홍 선배 이제 좀 대통령한테 모진 얘기 좀 하지 말라고. 대통령 예. 나오시기 전이에요. 예. 왜 그러시냐고. 연세도 네. 비슷하게 같이 가면서 그랬더니 뭐 다른 얘기를 하시던데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이랬어요. 아니 당의 표를 홍준표가 얻었으면 됐잖아요. 예. 당표를 몰표 가져간 사람 아니면 윤석열이. 예. 당표를 몰표 가져간 사람이 내가 이 당에 올라가 간 게 아니고 저 당을 갈락했는데 못 가서 이 당에 왔다 하면은 그날부로 당원들은요 멘붕 오는 거예요. 네. 저도 당 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러면 아니 우리는 도대체 뭐야? 우리가 윤석열이를 찍어준 것은 아니 뭐 아무리 정권 교체라고 참아도 야 우리 당원을 너무 개무시하는구나. 네. 야 그래서 제가 뭐 5.18 가서 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은 이건 개헌을 얘기해 버렸잖아요. 예. 그럼 좌파들이 3분의 1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네. 개헌 얘기하면 그래 안 할 수 있습니까? 네. 문재인도 못했는 거를 자기가 하겠다고 나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국민들은요 정말 바른 거예요. 그냥 축풍 낙엽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김종인 영감님이 선대위 해체하고 저러 한다. 저는 김종인 영감까지도 다 그만두는 게 맞다. 그래야지. 지금 되지. 윤석열 후보가 참모들하고 의논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참모는 누구입니까? 임태희 총괄선대 본부장이니까. 권성동 권선동, 이렇습니까? 본부장들이겠죠. 조영. 예.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뭐가 나올까요? 자기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 생각하는데 저는 그 사람들의 생각으로 뭐가 나온다는 기대는 어렵고요. 네. 지금 방법은 이제 보수 단일 후보 작업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예. 왜냐하면은 윤석열로는 안 되겠다. 후보 교체입니다. 후보 교체죠. 자, 그러면은 후보 교체가 단일화로 가는 거냐? 일단 국힘당 후보 교체잖아요. 아무튼 국힘당으로서는 정권 교체 단독으로 힘들다 보는 겁니다. 이제 네. 강을 건너버렸어요. 네. 민심을 돌리기가 힘들어요. 네. 이게 설날까지 갑니다. 왜냐하면은 말을 너무 많이 뱉어버렸어요. 네. 가슴 아픈 말을 많이 뱉어 국민들이. 예. 안 그래도 문재인 때문에 열받아 죽겠는데 분노하는데 아이고 소위 야당 자유우파 후보라고 야당 후보한테까지 열받아 가지고 되느냐. 네. 거기서부터 제가 2030 커뮤니티 한번 들어갔더니 난립니다. 오히려 제가 엄청나게 인기 좋더라고요. 난 후보 교체만 시키라. 후보 교체만 되면 정권 교체 된다는데 아무튼 이 문제도 오래 끌면 안 돼요. 네. 이번 선대위 구성 또 실패합니다. 왜냐하면은 국민이 바라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 이 사람들이요. 네. 국민은 이제 한계가 왔다. 네. 그러면은 후보 교체가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네. 본인이 사퇴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네. 본인이 사퇴하면은 또 경선했던 사람들이 다 모여. 요즘 사실 제가 윤 후보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느낀 게 지금 그 민주당도 김건희에 대해서 약간 깔짝깔짝 공격한 거 외에 윤석열 후보 본인에 대한 공격은 극력 자제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그 후보 공식 등록 문 닫고 나면, 예? 문 닫고 나면은 뭐가 터질지 모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좀 무서운 얘기를 정 대표님도 대강 그림을 그리잖아요. 예. 6개월 전에 이랬어요, 제가. 이번 대통령 선거가 후보 없는 선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 오호. 후보 없는데. 네. 후보는 있는데 당선하고는 전혀 먼 상황이 돼버린 후보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걸 대비해야 된다. 제가 6개월 전에. 예. 자, 좌파들이 쉽게 정권을 넘겨준다. 그렇지 않다. 네. 좌파들은 다 지고 있다, 지금. 예. 검찰, 경찰, 민정, 국정원, 모든 정보를 다 지고 있다고요. 언제 까느냐만 남아있잖아요. 네. 그때는 경선 과정이었잖아요. 네. 누가 좋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또 이쪽도 이낙연 후보가 저렇게 맥없이 무너질지도 몰랐잖아요. 예. 그러니까 비교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제가 그래서 6개월 누가 되더라도 이 선거가 들어가는 25일 그게 23일, 4일 등록이거든, 2월. 예. 그럼 25일간 선거예요. 네. 그때 제가 한 6개월 전에 그래서 이 상황이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거는 윤석열 후보의 문제를 떠났어요. 떠나서 좌파들이 그래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다음에 말하자면 유효한 선거 기간. 후보가 없는 선거 기간에 들어가면 더 이상 선거 후보 등록을 못 해요. 등록이 안 되니까 문 닫고 나면 그러니까 그 같은 맥인데 저는 6개월 전에 그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당원들이 요새 난리야. 아니 조 대표가 예측을 했는데 그럴 가능성이 생겼다. 네. 그거는 이제 점점 그 상황들이 윤이 50%, 40%, 30% 이렇게 쭉 떨어지면서 아마 그럴 가능성이 더 높지 않냐. 아니 세기를 박는 상황들이 오지 않겠는가. 네. 그런 걱정을 하는데
그렇다 해가지고 정권을 넘겨줄 수는 이재명은 뭐 저는 뭐 완전히 아웃이에요. 네. 저는 이재명을 국정감사했던 사람이잖아요. 네. 경기도지사 할 때. 그거는 뭐 아무튼 파도 끝이 없는 그게 파도 양파야. 네. 캐도 끝이 없어요. 네. 사과도 끝없는 사과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앞으로. 네. 그런데 아무튼 뭐 정권 교체하라는 게 60%까지 가다가 네. 뭐 지금 떨어져도 55%야. 아직도. 그러면 정권 교체하라는 건 55%인데 후보는 30%야. 예. 그러면 뭐겠습니까? 그것이 민심이면 후보를 교체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아니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최악의 선수들을 뽑아놓고 그 사람들을 선택하라 하는 네. 이런 나라가 이게 무슨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이런 네. 나라는 없다. 네. 그러면은 국민에 의해서 선거에 의해서 도태되기보다는 오히려 5년을 잘못하면 5년을 분통 터져야 되는데 좌파들한테 정권 주면은 그럴 바에는 50일 동안에 후보 교체 작업을 해가지고 후보 교체를 뭐 하늘에 떨어진 사람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 중에서 또 그동안에 나왔던 인물들 중에서 한번 찾아보자. 예. 그러면은 저는 소위 자유파 단일 후보 작업이 된다고 봐요. 단일화에 대해서 말씀 주시기 전에 지금 그 선대위에 무슨 임태희다, 권성동이다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습니까? 없나요? 저는 권선동이 사무총장을 내놔야죠. 근데 물러나는 권선동이 거. 사무총장을 내놨다는 소리는 제가 못 들었는데 제가 잘 몰라서. 아니 윤에게 물어보겠다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사무총장을 내려놔야죠. 왜냐하면요. 이제 저도 선거를 많이 치러봤잖아요. 예. 후보자는 아무튼 한 달 전부터는 자기 정신이 아니에요. 예. 지금 딱 한 달 남았다. 그래 따지면은 예. 저 61일 남았어요. 네. 한 달 정도는 이제 자기 정신이 없이 이제 스케줄대로 돌아가야 돼. 이 한 달 동안 할 게 뭐 있습니까? 인적 쇄신을 하더. 근데 이번 보름, 그러니까 설 전에 설 일주일 전까지 지지율을 역전을 시키지 못하면은 예. 또 터진다고요? 그러면 진짜 후보를 교체할 수 있는 시간도 놓쳐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자, 그럴 경우를 대비를 하느냐, 국민의힘이. 예. 안 합니다. 그럼 바깥에서 해야 되는 거야. 바깥에서 대비를 해가지고, 자, 윤석열이 갑자기 좀 그런 성질이 있더만, 그래서 갑자기 난 그만두겠다고 할 경우를 예.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음. 왜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공격이 들어오고 정치인들은 몇 집이 있어요. 아무튼. 예. 그런데 뭐 밑에 수사만 하던 사람이 몇 집이 있습니까? 네. 그냥 몇 번 쏘면요. 뭐 제가 갑질만 했던 사람이 네. 경북 가서 대구 가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사죄해라. 예. 그거 안 풀고 한 발 못 나간다. 예. 그랬더니 딱 이틀 만에 우리 공화당 얘기를 하더라고. 네. 뭐 우리 공화당은 대통령을 좋아하는 그 조직에서도 이탈돼가 있고 그러면 우리 공화당이 제3당이라는 건 알긴 아냐. 우리 이탈되어 있다는 건 무슨 말이죠? 예? 이탈되어 있다는 건 무슨 그게 친박 사람들이 친박근혜 그런 시민단체들 자기를 지지했다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 다 아는데 그 조직이 몇 명 되냐고. 우리는 정당이고 제3정당인데 예. 그걸 비교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끝났다. 그 정도밖에 네. 판단력이 없고 그 정도밖에 내가 나가서 이틀 그것도 윤석열이 자진해서 드랍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어떻게 보세요? 드랍 가능성 있죠. 왜? 얼마까지 내려가야 됩니까? 지금 25%까지 내려가면은 드랍 안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정말 정권 교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지금 5%는요 떨어집니다. 지금 이제 30% 턱걸이 했다고 보고 그죠? 네, 30%. 여러 자료들의 평균 정도 보면 5%더 떨어지면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예. 이제는 전체 야권 단일 후보 논의 나올 겁니다. 윤석열을 제외한. 윤석열이 구수를 한 사람이잖아요. 윤석열을 제외한. 구수 자기 하고 싶어 했어요. 구수는 떨어지니까 구수인데 아니 돈도 받쳐주고 시간도 받쳐주니까 하는 거지. 그런데 지금은 국민이 돌아서면요 냉정하게 돌았습니다. 지금 후보 교체하라. 일부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지지자의 70%가 후보 교체. 뭐 그걸 다 믿을 수는 없지만은 네. 지지자가 60% 50% 후보 교체 하락할 때는 끝난 겁니다. 지금은요. 정서적으로 돌아왔었어요. 자, 버티고 있는 게 대구 경북이의 60대 이상. 네. 전 대구 갔다 왔잖아요. 대구 사람이잖아요. 다 돌아섰어요. 오히려 대구 갔더니 원희룡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예. 원희룡 얘기를. 근데 아니 뭐 뜬금없는 원희룡 했더니 원희룡 어차피 선거 못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때 원희룡 찍어줄 걸 잘못했다는 거야. 예. 그런 얘기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서문시장 가보세요. 벌써 정서가 돌아섰다. 그러면은 대구 경북도 70%, 70대가 돌아서는 것도 멀지 않았다 이래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한 5% 더 떨어지면 그렇게 김종인 이 총괄선대위원장은 선거 많이 치러봤잖아요. 네. 야, 20%대의 여론 이익이 처음에 20%였으면 29%, 30%는 네. 괜찮은데 이게 뭐 55%, 45% 가다가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네. 그거는 경고의 붉은 등이 아니고 레드 아웃이라고. 네. 그러니까 자기도 뭘 해야 되는데 뭐 정권 교체하면은 뭐 이원집정부제를 해가지고 민주통합정부를 만들든지 뭐 자기 뭐 하고 싶은데 여기 이거 난리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직접 나선다고. 근데 이 2030 세대를 못 돌립니다. 후보를 교체하는 또는 범야권 새 후보를 정하는 절차는 어떻게 가능할까? 뭐 여론조사죠. 지금 나와 있는 후보 리스트는 일단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또 올리고. 저는 리스트는 누가 됩니까? 뭐 안철수. 자, 네. 후보 사퇴를 하면은 국민의힘에도 나올 수 있어요. 홍준표. 국민의힘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뭐 거기서는 뭐 원희룡도 나올 수 있겠죠. 네. 국민의힘 하루만 하면 여론조사 끝나요. 뭐 토론할 것도 없잖아요. 다 토론했으니까. 네. 여론조사 원샷으로 끝내고 그다음에 바깥에도 후보들 다 내가지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암만 쫓아가도 이제는 뭐 1, 2% 상황밖에 안 돼요. 네. 이긴다 하더라도. 그러면 범야권이 다 뭉쳐야 된다. 네. 다 뭉쳐가지고 뭐 자기들 뭐 거군이 중돈이 따질 그런 찬밥 돈밥 따질 뜻도 아니에요. 예. 다 모아가지고 원샷으로 단일 후보 내면은요. 우리 국민들이 55%가 있기 때문에 네. 60%의 지지율이 나옵니다. 네. 그렇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좌파들이 뭐 대통령 내놓고 뭐 우파 분열한다 이런 소리 하는데 대통령의 역할이 있을 겁니다. 네. 그 단일 후보가 나온다면 윤석열이 아닌 단일 후보가 나온다면은 분명히 역할이 예를 들어서 국힘당 후보로 누군가 나와 말하자면 윤석열이 사퇴를 하고 국힘당 후보로 하루만 하면 됩니다. 그건. 국힘당 후보 안에서 일단 한 명을 정하고 이제 우리 공화당 조 대표님 또 저쪽에 그 국민당 안철수. 김동연. 김동연도 있군요. 1%가 김동연 뭐 대단히- 국힘당 1%가 대단히 중요하거든 지금은. 한 5 내지 6명이 되겠습니다. 그건 뭐 토론 몇 번 하고 네. 그다음에 뭐 토론은 뭐 공개 토론하면 되잖아요. 네. 여론조사하면 하루 만에 끝납니다. 그러면은 네. 뭐 설날 전에 야권 단일 후보 가능성이 있다. 네. 설날 전에. 그러면 설날 화제가 야권 단일 후보에 다 쏠립니다. 네. 이재명 그대는 완전히 뒤로 쳐져 버리는 거예요. 네. 뭐 야당들도 그리고 보수 자유우파들도 이런 거 할 줄 아네? 네. 이게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본 거예요. 그 원래는 각본을 짜서 해야 관리는 되는데. 누가 해야 됩니까? 국힘당이 하나요? 아니 뭐 그거는 각 당에서 다 내잖아요. 각 당에서 관리인을 내면 선거위원들을 네. 후보별로 다 내고 네. 뭐 참관인도 다 낼 거고 그러면은 그거 전체를 가지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네. 지금 불안했던 국민들의 결집이 원래는 이게 드라마고 각본을 짜서 해야 되잖아요. 네. 이게는 워낙 추락되니까 각본을 안 짤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네. 그러면은 저는 이번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 이래 보는 거예요. 우리 국민이 윤석열로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보수 단일 후보와 정권 교체해야 되느냐 물으면은 다릅니다.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카드가 윤석열 카드보다는 보수 단일 후보 카드가 훨씬 더 강하다.
이 스킬에 안철수 들어온다고 보십니까? 뭐 안철수 안 들어올 수 없잖아요. 자기가 제일 유리한데. 네. 그전에는 불리하다 생각했는데 네. 안철수는 뭐 자기가 제일 유리한 고지니까 무조건 들어오죠. 네. 우리 공화당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그거는 지금 뭐 우리 공화당이 워낙 그동안에 투쟁도 많이 했고 또 대통령의 뜻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은 좀 관망을 하고 지켜보겠는데 네. 아무튼 뭐 보수 단일 뭐 야권 단일 후보를 낸다는데 그거 반대할 명분이 없어요 사실은. 네. 그래 되면 아까 제가 서치면서 얘기했지만은 그래 되면은 선거 때 대통령께서 건강이 회복된다는 전제하에 네. 그분의 역할이 굉장히 클 거다. 지금 설날 같으면 며칠이 되죠? 이달 말이잖아요. 1월 말. 음. 그럼 설날 전에 등록은 23, 4일이죠. 23, 4일이죠. 그 등록 전에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등록된 전에 그러니까 설날 전에 후보가만 정해지면은 네. 등록하는 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선거 네. 준비 다 해놨잖아요. 어느 캠프든지 간에. 네. 그러면 뭐 등록 절차는 그냥 가는 거고. 네. 그래서 항상 대비를 하자. 뭐 윤석열이 구수해가지고 국민이 돌아서 보는데 안 넣을 수가 있습니까? 국민이, 그렇겠죠. 예. 국민이 25%까지 갚으면은 예. 그것은 국민 전체가 이제 안 되겠다. 네. 보수 단일 후보로 가자. 네. 그것이 정답이라 보는 거예요. 윤석열 빼고 보수 단일 후보 왜 못합니까? 국힘당도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 내세워라. 거기서 당신들 하루 만에 국힘당 후보 내라. 우리 바깥에서도 그럼 보수 단일 후보 낼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선을 같이 붙어야지. 왜냐하면 지금은요. 네. 1% 2% 싸움이기 때문에 이 사람 빼고 이 사람은 뭐 이쪽이라서 빼고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그럴 여유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정치를 오래 해봤고 선거를 워낙 많이 치러봤어요. 뜻이 있으면은 바로 됩니다. 뜻이 있으면. 그래서 국민들의 누가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조 대표님 빼고. 제가 볼 때는 예. 안철수 후보가 유리하겠죠. 거기는 뭐 누구 말대로 뭐 그 김종인 영감 말대로 별의 시간이 왔는지 그거는 안철수인지 조원진인지 봐야지. 홍준표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퇴하면은 기회가 있죠. 사퇴하기 전에는 뭐 출마를 못 하니까 법적으로 예. 뭐 나가서도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사퇴를 하면은 기회가 오히려 국민들의 선택권이 넓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경선 과정에서 아쉬워하는 사람도 되게 많잖아요. 유승민은 어디 갔습니까? 저는 뭐 유승민 얘기는 하기 싫고요. 제가 자꾸 김무성, 유승민 자꾸 얘기하니까 제가 너무 작은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더 이상 막 얘기. 아니 경선 끝나고 사라져 버렸어요. 제가 한번 봤는데 그때 그 서해 5도 연평해전 때인가? 네. 그때 거기서 한번 봤는데 대전 현충원에서. 네, 그렇군요. 얼굴은 보고 반가워는 합니까? 아니 제가 뭐 안 갔죠 옆에. 그런 관계시군요. 김무성 의원은 어떻게 지냅니까? 뭐 감옥 갈 준비하고 있잖아 지금. 조사받고 있잖아. 그거죠. 가짜 수산업. 가짜 수산업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렇게 모질게 했던 사람들. 그렇게 국민 정서하고 다르게 갔던 사람들. 말로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보다는 국회의원 정도 되면은 네. 국가나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또 현장 오늘도 제가 69존재 시장 가면은 뭐 어디 가서 누구 자갈시장 갔더니 그 다 책임자가 가더라고. 뭐 여기 대통령 후보도 오고요. 또 시장 후보도 오고 국회의원 후보도 다 오는데 조 의원님 같이 한 집도 안 빠지고 다 사고 또 거기서 샀는 생선 가지고 위에 올라가서 매운탕 해가지고 먹고 가는 사람 처음 봤다는 거야. 네. 그 뭐 그렇다고 제가 돈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성의를 가지고 또 뭐 제가 책 파는 돈이 있으니까 그 돈 가지고 쓰고는 있죠. 근데 이제 이번 대통령 선거는 네. 전공교체 해야 됩니다. 저는 제일 전공교체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문재인 정권한테 가장 탄압을 많이 받은 사람 아닙니까, 제가? 네. 검찰 기소를, 아니, 연설 잘못했다고 검찰 기소 이런 걸 5건 받았어요, 제가. 네. 지금
다음 주 월요일도 또 재판 나가요. 그 괴롭히잖아요, 저를요. 눈 하나 깜짝 안 왔는데 국민들이 이번에 정권 교체 못하면 어떻겠어요? 국민들이. 그러면은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윤석열이 아니라 누구도 다 내려놓을 수 있다. 국힘당이 왜 저런 사태가 왔다고 보십니까? 오만한 거죠. 단순한 오만입니까? 뭐 기득권자들의 가지고 있던 그 생각들이 그대로 드러난 거다. 소위 탄핵 때 우리가 알던 아스팔트까지 가세돼 있거든요. 그분들은 저는 뭐 금방 돌아온다고 봐요. 왜? 대안 부재로 해서 윤석열을 얘기했는데 네, 대안인지 알았더니 대안이 아니더라. 네, 그럼 돌아옵니다. 왜? 뭐 지금 유튜브들도 그렇습니다. 윤석열 사퇴하는 순간에요. 윤석열 금방에 나갑니다. 윤석열이 25% 떨어지면 그 사람들 나서서 후보 교체하자고 나설 거예요. 저는 그걸 눈에 보이거든요. 선거하면 지는데 네, 그 후보를 끌고 간다 그건 안 되잖아요. 네, 그럼 국민을 배신하는 거라니까. 네. 진원 후보를 가지고 끝까지 가져가는 것은 그 만일에 단일 후보가 되면 우리 공화당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물론 조 대표님이 단일 후보가 되면 모르겠거니와 아니 저희들은 구도를 짜서 단일 후보 정당 정성당당하게 하면은 뭐 수용하죠. 저희들이 지금 걱정 이제 상황이 대통령께서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네, 빨리 회복을 해서 하셔서 이제 만나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입장을 안 밝히시겠느냐. 근데 네. 지금 윤석열 후보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윤석열 후보한테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것도 지지율이 25%밖에 안 나오는 후보한테 뭉쳐가지고 해락했는데 떨어지면 그 책임 누가 집니까? 그래서 정권 지금 교체 박 대통령하고 소통 채널이 이영하 변호사죠. 유 변호사밖에 혼자서 없죠. 하죠 있죠. 근데 이제 유 변호사 여러 가지 많이 풀었습니다. 하나는 2월 2일까지. 네, 그다음에 정신적인 문제는 아니다.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이 아프시다. 네, 뭐 그런 저는 뭐 내용을 압니다. 어디가 아프신지. 네, 그리고 아무튼 거치 문제는 가족들을 우선 먼저 만나가지고 네, 논의를 하시겠죠. 만약에 그 논의 이후에 저희들도 지금 저한테도 뭐 박 대통령 집 사주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거는 뭐 대통령의 성정상 남한테 신세 안 지잖아요. 네. 그걸 전제로 해보고 우리가 보자. 저는 그래서 대통령께서 정치를 하실지 안 하실지. 그런데 아무튼 우리는 탄핵 무효 명예회복 투쟁은 계속한다. 네. 뭐 이것은 역사적 심판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투쟁은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벌써 대통령 나오시자마자 제가 밝힌 것은 고향으로 가시는 게 가장 좋지 않냐. 대구로. 태어나신 것도 대구고 정치적인 고향도 대구 아니냐. 그런 네. 입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대구에 무슨 박지만 회장이나 이런 분이 연고가 있는 건 아니죠. 박지만 회장은 아마 임대 사업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박지만 회장하고 뭐 대통령의 관계는 우리가 뭐 범접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가족 문제잖아요. 네, 그건 두 분만이 알아서 할 문제지. 그래서 저는 뭐 박지만 회장의 이름 올리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누님이잖아요. 이제 대통령을 그만두고 나오신 누님이니까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네. 뭐이 형제간이라는 게 어려울 때 나서지 않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박지만 회장이 뭐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또 뭐 정치적으로 일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치할 때도 네. 멀리 했는데. 네. 그래서 저는 그 가족들이 먼저 만나셔서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정리가 되지 않겠는가. 지금 만일에 얘기하신 대로 예를 들어 윤석열이 스스로 사퇴해주는 해법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죠? 지지율이 더 떨어지면 방법이 없어요. 스스로 사퇴를 안 하는 경우라면 이거 좀 골치 아파집니다. 뭐 사퇴합니다. 왜냐하면은 금방 돌아섭니다. 야권에서요. 네, 만약에 윤석열이 안 하면 야권 단일을 작업을 해야 됩니다. 야권 단일 안 하면. 안 하면은 야권 그렇군요. 단일화 작업을 해서 단일 후보 내세우는 작업을 해야 돼요. 네. 그러면은 뭐 그건 누가 합니까? 그럼 뭐 지금 후보 나온 사람들이 해야죠. 그걸 하면서 안철수 들어옵니까? 안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은데 자기가 제일 유리하다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야권 단일 후보가 나오면요. 네. 100점 100패잖아요. 그럼 윤석열 후보 사퇴 안 하면 단일화 작업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건 안 하면은 안 하는 사람이 역적된다니까, 그때는. 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요즘 사람을 자주 많이 만나는 이유도 네.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된다. 가만히 손 놓고 네. 있으면은 네. 탄핵 때 당하듯이 당한다고요. 네. 지금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냥 믿고, 우리가 나서서 하면은 네. 또 뭐 엉뚱한 소리 할 거 아니냐. 네. 그런데 이거는 뭐 중차대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냥 놔놓고 자기들끼리 했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하고 안철수하고 했다. 안철수는 단일 후보 하자 할 거 아닙니까? 네. 바깥에 있는 세력들이 1%만 더, 1% 없고 몇 프로만 얻으면은 캐스팅 보통 바깥에 지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무조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무슨 선거관리위원회를 제야 단일 후보 선관위를 따로 만듭니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정규제 각 파트에서 몇 명을 내놔라. 각 지역에서 내고 공정한 사람이 그걸 맡아서 할 수 있는 네. 기구를 그거는요. 뭐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네. 그거 만드는 건 하루만만 만들어요. 그렇군요. 하루만만 만들고 네. 그다음 TV 토론. 그런 경우에 법률적 지위는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거는 뭐 선관위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 선관위에 등록만 하면 돼요. 신고만 하면은. 아, 그것도 선관위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고하면은 왜 토론을 해야 되잖아요. 후보 토론을. 바깥에 예. 단일 후보 토론을 하면은 지금은 유튜브들이 워낙 힘이 세니까. 단일 후보 토론들은 의무화되어 있습니까? 아니 그거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여론조사 전에. 그거는 여론조사 전에 하는 것이 의무죠. 국민한테 도리잖아요. 네. 그래서 단일 후보 토론을 통해서 단일 후보 만들면은 그럼 단일 후보 만들어 놓고 자 윤석열이 사퇴 안 해. 그럼 공격이 누가 윤석열한테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사퇴 안 하더라도 단일 후보 자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윤석열이 안 된다고. 그거는 그거나 뭐 단일 후보가 벌써 윤석열을 초월하는 그 사태가 나올 겁니다. 아마. 안철수 후보의 정치적 역정은 사실 지난 오랜 기간 동안에 많은 의심을 사왔지 않습니까? 정체성이 의심스럽죠. 정체성이 박근혜 대통령 의심스럽고 탄핵 때도 끝까지 탄핵해야 탄핵해라고 된다는 게. 뭐 그게 안철수가 그래가지고 홀라당 문재인한테 넘겨준 거예요. 네. 그래도 그 사람들 내가 그 안철수 후보 최측근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네. 너 그때 왜 그랬냐? 네. 그때 이제 회군하자. 끝까지 버티자. 파들이 갈랐을 때요. 네. 이건 안 된다. 끝까지 하면은 이쪽 좌파들한테 이용당한다. 근데 박지원이 뒤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져버렸어요. 네. 해군 파들이 진 거야. 네. 끝까지 버텨 그 시기를 놓쳤다. 자기들이 가장 한탄하는 게 그때라는 거야. 네. 그때 돌아서서 네. 다른 모색을 해야 되는데 끝까지 광장에 있으면서 그때 문재인도 나오기 전이에요. 네. 그때 뭐 나서가지고 한참 하다가 뭐 이재경 만들었잖아요. 안철수도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엄청나게 크다고. 그러니까 네. 이분은 이 정체성이 왔다 갔다 하니까 네. 도대체 모르겠는 거야. 국가를 맡길 만합니까? 아니 지금은 검증은 벌써 많이 됐잖아요. 한 10년 했잖아요. 네. 10년 해봤는데 아무튼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검증이 필요하다. 네. 뭐 민주당도 있었다가 또 나와가지고 국민의당도 그 전에 뭐 바른정의당인가 뭐 그것도 네. 있었다가 뭐 이런 바른미래당 그것도 있다가 왔다 갔다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마다 국민하고 반대로 가더라고. 안철수 후보가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 어떤 국가적인 리더가 되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 내가 그동안에 공부를 해보니까 그때 내가 뭔가 국정을 책임졌더라면 이거 안 될 뻔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토론해 보면은 근데 저는 지금은 그럼 얼마나 나아졌을까? 뭐 말하는 톤은 좀 나아졌대요. 아, 그래요? 말하는 톤 나아졌는데 아무튼 토론을 해봐야 됩니다. 토론해보고 검증해보고 뭐 토론 한 5시간 해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네. 뭐 정 대표님 많이 보셨잖아요. 앉아가지고 3시간만 원고 없이 3시간만 막 정치 경제 문화부터 해가지고 우선 특히 경제 갖다 놔놓고 원고 없이 질문 받고 단답으로 질문 받고 답을 줘야 되잖아요. 네. 거기에 황교안 대표가 결정적인 실수한 거. 네.
지도자들이 결정적인 실수한 거는 자기가 그림을 90%를 그려야 돼요. 네. 나머지 10%를 도움을 받아가지고 균형을 맞추는 거잖아요. 네. 자기는 그림 하나도 안 그리고 10%를 자기는 알고 90%를 바깥에서 들으니까 그게 머리에 들어옵니까? 아니, 그 지도자가 된다는 사람이 말하자면 국정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무슨 뭐 대통령의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정하는 무슨 그런 회견문 같으면은 써놓고 읽지만 일반적인 국정에 대한 이런저런 토론거리를 종이 갖다 놓고 얘기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뭐 얼마 전에 난 아니 원고 하나 따고 2분 이상 가만히 서 있으면은 아니 그래서 MZ 세대들이 볼 때 예. 뭐라 하겠어요. 걔들은요 웬만한 친구들 2개국 3개국 다 하잖아요. 스펙 싸움을 해가지고 얘들이요 학교 다닐 때부터 엄청나게 스펙 전쟁을 해가지고요 웬만한 사람들 보면은 이래 눈으로 보는 거야. 말 한마디 던져보면 아 저 사람 안 되겠네. 그러잖아요. 요즘 조원진이가 2030 세대에서 인기 있대. 왜냐하면 예. 저거는 뭐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예. 저건 뭐 요거 없이도 뭐 20분 30분씩 연설하고 말이야. 천하의 정규재 대표하고 앉아가지고 그치 이런저런 얘기하고 우리가 정 대표는 오늘 가는데 뭐 질문 서고 뭐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 이제는 그렇게 자신 있어야 된다. 젊은 세대하고도 딱 가서 앉아서 토론하자. 그럼 막걸리 한 잔 예. 넣어놓고 한번 해보자.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 자기부터 모르는 건 모르다 하고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부산시장 선거에서 그 사실은 박형준을 떨어뜨리려고 나간 거거든요. 국힘당을 이 사태가 올 줄 알았습니다. 국힘당이 이 사태가 오는 정당이기 때문에 미리 나가서 국힘당이 반성 좀 하게, 물론 뭐 깨끗하게 실패했습니다만 그때 우리 공화당이 이제 정규제를 지지를 해 주셔서 지지선을 했죠. 그때 그 젊은 친구들이 몇 명 왔어요. 예, 예. 제가 이제 마지막 그 선거 전날 유세를 하는데 마지막 날 오후 3시부터 8시 이제 선거 마지막 시간인데 5시간 동안 저 혼자 연설을 했거든요. 5시간 동안 종이 쪽 하나 안 들고. 그러니까 우파가요. 좌파들한테 밀릴 이유가 없잖아요. 예. 좌파들은요 껍데기입니다. 조금만 더 가보면요 흑개비라. 아니 얼마나 할 말이 많은데. 제가 국회에서도 국회 질문할 때도요 질문서 하나씩 단상에 올라가요. 장관 총리 불러가 질문하잖아요. 예. 아니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무튼 좌파들한테 밀릴 거 없다. 이재명이요 까본다고 지금. 아이 그래서 제가 5시간 이재명하고 내하고 붙이라. 5시간을 하고 내려오니까 그 젊은 애들이 5시간 동안을 서 있어야 돼. 저도 물론 서서 떠들지만 5시간을 그걸 서서 듣고 있어야 되니까 대단한 내용이에요. 대단한 내용. 얼마나 고생들 하셨어요. 그게 이제 오른쪽이 잘 못한다는 거, 우파가 잘 못한다는 거, 뭐 토론, 그다음에 이런 뭐 TV 토론이라든지 연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깨쳐야 돼요. 깨쳐가지고 오른쪽에도 저런 사람들이 있네. 이제 그거를 왜 그걸 만들어줘야 되냐? 진짜 허당인데. 벽을 둘 다 저는 둘 다 이상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토론하면요 1시간만 하면 조집니다. 이재명이 1시간만 하면 저는 조질 자신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재명은 논리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얘기하다 보면 지 말에 다 꼬여버려요. 지 말에 꼬여가지고 내가 지난번에 국정감사 가서 아니 그 뭐 탤런트하고 여러 가지 뭐 점 이야기가 계속 나오던데 그때 나를 불러서 목욕탕 갔으면 다 해결될 거 아니냐. 네. 근데 국정감사 했다니까. 아니 나를 불러서 목욕탕 갔으면 다 해결될 건데 뭘 감출기서가 나를 안 불렸냐. 네. 아는 사람 부르면 거짓말한다 가지고 좋은지 부르면은 다 문제 해결되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가냐. 네. 난리가 났지. 그렇군요. 국회 사우나도 있는데. 아니 내가 선배니까 아이고 조 의원님이든 조 선배님 하도 괴롭히는데 저는 결백하니까 조 선배님 뭐 어디 사우나로 좀 오세요 하면은
그럼 내가 가서 예. 거짓말 못하죠. 보니까 없더라든지 뭐 있더라든지 할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날 난리가 났어. 그렇군요. 아이고 참. 제가 아니, 요즘 근데 우리 대통령이 나오시고 난 다음에 웃음이 부쩍 늘었어요. 건강 걱정은 되는데 이제 한숨은 좀 나왔잖아요. 그래서 건강만 회복하시면은 부드러운 좋은 진으로 바뀝니다 이제. 국힘당하고 해체 모여 하십니까? 저는 많이 만납니다 사실은. 네. 전화 통화도 많이 하고. 또 당원들은 어떤 반응일까요? 당원들은 이런 거죠. 만약에 정권 교체가 힘들면 당원들은 아주 현명합니다. 네. 이번에는 정권 교체 해야 된다. 예. 근데 윤석열이 힘들다. 네가 직접 안 나가면 우리가 내몰 수밖에 없다. 네. 뭐 그거는 윤석열이 못 건들 거예요. 그 다음에 윤석열이 아군이 없어. 이번 선대위 구성해 보세요. 그 전에는 윤석열이 불안하니까 막 건성동도 사무총장 갖다 놔놓고 막 이렇게 갖다 놨잖아요. 네. 국민들이 볼 때 아니 그러면 무슨 본부장이 5명이나 6명이나 돼요. 예, 아니 그 국민들이 보는 거야. 네가 그러면 정권 잡으면 저 권선도이나 자들하고 이제 정부를 조각하겠다는 거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은 바랍니다. 안 되겠네.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이제 이거 뭐 아무튼 뭐 그중에 제 친구도 있어요. 주호영 네. 있잖아. 그래도 다 나가라. 그다음 사무총장도 내려놓고 네. 이제는 마지막 보름 동안에 네. 40% 이게 이재명을 뛰어 못 넣으면은 진다. 그러면은 당원들은 지는 선거를 할 바에 새로 하자. 그거 아니겠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국힘당하고 우리 공화당이 합병할 수도 있습니까? 그거는 불가합니다. 우리 그렇습니까? 당의 목표가 있고 네. 앞으로 벌어질 일들. 김종인 총괄위원장이 저는 뭐 솔직히 윤석열 후보하고 김종인 총괄위원장이 무슨 딜이 있었다 이래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 네.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민주통합정부 만들고 네. 정계 개편하겠다는 것은 내각제나 이원 집중부제 하겠다는 거예요. 현직 네. 대통령을 놔두고 할 때는 이원 집중부제가 유력한데 네. 야 이건 이제 개헌 반대 투쟁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 되면 이원 집중부제하고 민주통합정부 만들면은 탄핵은 그냥 명문상으로 그냥 갚습니다. 네. 이제 법으로 뒤집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붉은 적폐 청산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내각을 내줘야 되거든. 네. 그다음에 자유민주 체제나 그다음에 시장 경제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간다. 걔들이 자기들이 네. 악법을 드러내겠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 가는 길은 쟤들이 말하는 사회주의 연방제 네.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다. 그게 네. 이제 걔들이 말하는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 항상 그렇잖아요. 네. 약하면은 합치자. 강할 때는 저거 멋대로. 조금 약하다 싶으면 합치자 이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우리 공화당이 지금 국민의힘하고 합치는 거는 거의 불가하다. 네. 단지 이제 뭐 연대라는 구도는 저는 가능하다. 선거연대는 물론 하는 거고, 그죠? 가능한 거죠. 그래서 네. 우리 공화당은 뭐 아무튼 다음 총선에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을 할 겁니다 아마 다음 총선에. 총선이 2년 좀 2년 더 남았고, 지방선거는 어떻게 됩니까? 지방선거는 저희들 선택적 후보를 낸다 그랬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국힘당의 여러 가지 사태가 또는 윤석열 주변에 강고하게 형성돼 왔다고 흔히 보는 300명, 400명짜리의 선대위라는 게 지방선거 공천하고도 관련돼 있나요? 대단히 관련돼 있죠. 지금 뭐 김재원은 대구시장 대구시장. 노리고 있고 권선동은 차천, 타천, 안동, 강원도지사 노리고 있고 네. 뭐 그런 사람들 다 배정돼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자기들끼리 다 정해놓고 있고. 저는 눈에 보여요. 왜냐하면은 뭐 다음에 지방선거에 광역단체장은 네. 뭐 그렇게 캠프에 있던 사람들이 가면은 거기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국민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고 윤빠가 된 거지 윤빠가. 네. 그래 나라를 그래가 망치는 거예요. 캠프에 들어가서 윤빠 되면은 그 사람들이 별로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이름은 언제나 좀 실제로는 일 안 해요. 캠프 안 들어가셔서 어떻게 잘하요? 저는 캠프에 들어가서 많이 해봤잖아요. 빙빙 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박근혜 대통령 때요. 예. 대통령 선거를 한창 중인데 네. 난리가 터졌어. 그 댓글 그 국정원 댓글. 네. 네. 그래 이제 제가 이제 그때 불법 선거 감시 단장할 때 네.
비상을 걸었어. 중앙당사에 사람이 없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안 된다 하니까 실국장부터 해가 전부 딴짓하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우리 불법 선거 감시단이요 들어가서 상황실을 장악했다니까요. 네.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밥 먹고 밥 거기서 먹어가면서 밥 해가면서 뭐 거기서 우리가 돌아가면서 서정욱이 있죠. 네. 그때 내공 한번 했다니까. 요즘에 좀 내하고는 친한데 아무튼 그래서 서정욱이 보고 간다고. 야, 니는 뭐 맨날 안 되는 쪽만 그전에는 뭐 한교안 하자고. 그전에 김문수 가다가 한교안 갔다 윤석열 니 또 안 된다 이 사람아 했더니 뭐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안 되는 쪽만 가는 사람이 있죠. 안 되는 쪽만니까 될 거라고 가서 안 되고 될 거라고 하면 안 되고. 뭐 니만 가면 안 되는데 야 큰일 났다 야 그랬더니 웃었는데 그때 선거가 그렇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안 된다는 분위기가 딱 되니까요. 중앙당부터 무너져 버려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요. 윤석열 25%대 들어가는 순간에요. 중앙당 실국장들이 다 돌아서 본다니까. 그 선거 어떻게 치러요? 그래가지고 오직 했으면 박근혜 대통령 때 불법 선거 감시단이 가가지고 상실을 장악했다니까요. 아, 그랬던 일이 있었군요. 근데 선거 끝나니까 뭐 다 저가지고 그 당선되고 나니까 막 떼거지 같이 모이더라고. 막 오지 마라 아니, 해도. 근데 조 대표님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 이 긍정적인 게 있어요. 아마 우리 공화당의 당대표를 쭉 하시고 그 음혹한 시간 동안에 그 많은 당원들을 이렇게 이끌었던 경험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게 있습니다. 그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뭐 잘하면 되겠다 이런 느낌 들어요. 됩니다. 힘을 합치자고요. 전부 합치면은 정권 교체는 국민의 명령이다. 네. 그걸 항상 가슴에 두고 자 정권 교체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네. 고민을 하면은 답이 안 나오겠습니까? 국민 네. 여러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정권 교체 하는 방향으로 가니까 누가 가더라고 막 정규재 대표하고 조원진이는 막 윤석열이 까니까 정권 교체 물 건너가려고 하냐. 너가 또 배신하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만큼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이 없어요. 저만큼 문재인 정권에 탄압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검찰 기소가 5건돼 있다니까 제가. 그래도 웃잖아요. 네, 어쨌든 근데 이 오늘 조 대표는 만나니까 기분 좋습니다. 예, 기분 좋습니다. 그리고 뭐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단일화 작업이 어떻게든 지금부터 그래도 꽤 한 3주 정도군요, 그래? 그죠? 그러니까 뭐 그 설 한 일주일 전까지 예. 3주. 한 3주에는 일단 결판을 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많지는 않은 시간인 것 같은데, 그래도 그 3주 안에 뭔가 그래도 멋진 변화가 나면, 또, 정권교체에 식어가는 정권교체의 열망이, 다시 꽃피워질 것으로, 다시 불이 붙을 것으로, 다시 우리 가슴이 좀 뜨거워질 수 있기를 간곡하게 바랍니다. 예, 우리 어떻든 조원진 대선 후보께서 좀 앞장서 주시고 되는 방향으로 일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